1cm 높이로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해서 얼굴 그리고 뿔까지 연결해주고요. 제 시그니처 사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로라입니다. 아직 인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네, 제가 6년 동안 함께한 가정용 머신을 네, 가지고 또 와봤어요. 가정용 머신이라고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르입니다. 네. 가정용은 가정용이에요. 대회를 한 몇 번 정도 나가서 이렇게 우승을 하신 거예요? 국가대표는 4번 정도 출전했었어요. 항상 네. 우승을 목표로 가긴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디자인에도 자신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만큼 더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나왔더니 좋은 결과가 있네요. 사실은 제가 볼링을 한 10년 정도 넘게 했는데요. 몇 치세요 그러면? 아유, 아니 몇 친다는 표현이 맞나요 이거? 퍼펙트도 쳐봤고 아 진짜요? 금메달도 따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어가지고 터닝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은데 해서 과감히 그 길을 포기했어요. 이 길로 오게 된 거죠. 또 3년 정도 점장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2년째 또 번아웃이 또 와요. 포스터를 하나 보게 돼요 제가. 라떼아트 대회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영상 하나를 정해요. 그리고 그 영상 하나를 200번 이상을 봐요. 얼만큼 양을 채우고 어느 시점에 우유를 부어서 시작을 하고 몇 번 이렇게 핸들링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독학을 해서 대회를 나가게 돼요. 연습하는 거랑 또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무리 영상을 200번 보더라도 네. 하지 않으면은 내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200번씩 보는 거를 추천을 하세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많이 되고요. 제가 집에서 상업용 머신이 아닌 가정용으로 원그룹으로 여태까지 연습을 했는데 네. 일반 대회든 국가대표 대회든 그걸로 다 연습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바를 그려서 연습을 했어요. 이쪽에 심사위원 분들이 계시고 네. 이쪽에 머신, 그라인더 있고 이런 식으로 놓고 공중에서 연습을 합니다. 떠서요. 집이면 머신이랑 이렇게 세팅을 해둬요. 그리고 심사위원분들 쪽을 바라보게 되죠. 왼쪽이니까. 거기다 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영아입니다. 저의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고 오른쪽을 돌아요. 네. 우유를 붓는 신용, 포터피터 뽑아서 물을 내기를 하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회 날이 정해진 2주 전부터는 연습실을 예약을 해놔요. 그리고 스파르타로 또 이제 상업용 머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회를 나갔어요. 자르를 사놓고 하신 거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6년 전부터는 그러면 자르로 그냥 계속 연습을 하신 거예요? 네. 우유도 비용이 있잖아요. 네. 우유 비용이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쵸, 장난 아니죠. 한 번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피처에 덜어서 커피 파우더를 뿌리고 다시 또 연습을 하면 한 번 부었을 때 5번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또 우유팩에 담아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걸러서 또 연습했어요. 좀 거품 질이라든지 퀄리티가 좀 이전만큼 유지가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림은 나오니까. 왜냐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소 10마리 잡아야겠던데. 파우더든 예를 들어서 다른 여러 연습 방법이 있지만 최대한 차갑게. 그래서 저 국가대표 나갈 때도 우유를 제일 마지막에 꺼내달라고 해요. 제일 시원할 때 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대회를 보통 나가시면 연습을 얼마나 하세요? 일반 이렇게 스로우 다운이나 간단히 이렇게 즐기는 대회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부으는 정도요. 하루에 2-3팩? 기본기 위주의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고 국가대표는 2-3박스 이상 쓰지 않을까요? 연습 시간 제가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10시간. 계속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가 2-3달 남았다. 그럼 이제 스파르타로 들어가죠. 그럼 거의 뭐 하루 종일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5시간 자고 2시간만 자고 3시간 연습하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영아 바리스타님께서 어떻게 라떼아트를 해오셨는지 노하우들을 좀 저희 올치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라의 탑시크릿 대방출 빠밤. 제가 엘로치오 자루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방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온도를 몇으로 놓고 써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는 온도는 124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르의 기능에서 가변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오바에서 저는 풀로 열어서 추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데 쉽게 설명해드리면 물리치료 받으실 때 부항같이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거 처음에 살짝 틀어주죠. 그러면 찌릿찌릿하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하면 조금 더 세게 틀어주시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바로 틀어줬다가 5초 정도 있다가 풀로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 원두 상태가 에이징이 잘 되어 있을 때 그럴 때는 풀로 틀어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오바로 틀었다가 5초 후에 다시 풀 맥스로 틀어주면 더 부드러운 크레마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스가 많은 커피를 어떻게 다뤄야 하냐. 가스가 많으니까 그림이 안 떠요. 그림이 찌그러져요.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블러싱 기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백블러싱을 하지 않은
크레마입니다. 처음에 촉촉한 듯 보이지만 매트하고 엄청 질감이 퍽퍽해 보이죠. 딱 보기만 해도 가스가 엄청 많아 보입니다. 백블러싱한 기법으로 보여드릴게요. 1초, 2초, 3초 정도 있다가 다시 쓸어줍니다. 아까보다 훨씬 촉촉한 크레마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1번 풀 맥스로 틀어준다. 커피가 잔에 떨어지자마자 꺼줍니다. 3초 후에 다시 풀로 켜주시면 그게 백브러시 기법을 이용해서 깨끗한 크레마를, 촉촉한 크레마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네, 이렇게 비교 영상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래가 굉장히 퍼석해 보이고 위에는 윤기가 흐르죠. 그리고 다음 스팀 팁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 가정용에서 이렇게 대회 같은 연습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약해서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스팀이 너무 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3가지, 서로 호환이 되는 3가지를 준비해왔는데, 엘로치오 자르로 일단 사용을 하는데 이게 조금 약하다 그러면 시모넬리로 갈아 껴서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대표 같은 대회는 2잔의 카페라떼를 그려야 되는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큰 구멍에 달라꼬르테를 써줍니다. 그 영상 차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달라꼬르테 큰 구멍 머신입니다. 머신에 껴서, 이거는 엘로치오 자르. 비교 영상 보실게요. 네, 이쪽에 보시면 스팀이 정말 세죠. 스피닝이 잘 되면서 좀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엘로치오 자르 스팀인데 아직도 돌고 있죠. 엘로치오 자르 같은 경우는 혼합을 많이 시켜주기 때문에 더 부드러운 질감의 우유 거품을 얻을 수 있고요. 센 스팀에 대해서는 많은 양의, 카페 같은 데 일하시다 보면 2-3잔 많이 나가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정말 베스트고, 국가대표 대회를 할 때 2잔을 한 번에 치셔야 된다. 그럴 때는 달라꼬르테의 팁을 호환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1cm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스팀을 1cm만 올릴 거예요. 안쪽에 보시면 선이 있죠. 선 아래로 우유를 담아줍니다. 그리고 선까지 스팀을 올려줄 거예요. 또 여기서 많은 질문이 어떻게 스팀을 쳐야 되냐, 그 피처에 대한 거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앞코를 노즐에 대주시고 가운데에 넣어줍니다.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1cm만 이동해 주셔서 틀어주시고, 아까 말한 그 안에 선 있죠? 거기까지만 스팀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딱 선까지 됐죠? 엘로치오 자르나 달라꼬르테나 이렇게 스팀 차이가 세기가 있더라도 저 1cm 기법만 지켜주시면 어떤 아트든 다 자유자재로 그리실 수 있으세요. 자, 그리고 넘버링을 또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연습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는데 뭐가 하나예요? 뭐 이렇게 흔들면 하나예요? 뭐 이렇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하나예요? 이 기준이 또 없으시더라고요. 하나가 W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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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W, 소문자 W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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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요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1cm 기법이 들어갑니다. 결의 원리 높이 1cm 기법. 크레마와 피처 앞코의 높이가 1cm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잘 지켜진 지금의 그림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 크레마도 중간에 쏙쏙쏙 박히면서 안정적이게 선명하게 그림이 뜨죠. 끝까지 1cm를 유지시켜 줍니다. 네, 요렇게 기본 로제타를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cm가 아닌 2, 3cm 정도 높이 더 들어서 앞으로 쭉 그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1cm를 높이를 지켰을 때와 안 지켰을 때 영상을 또 준비해 왔는데요. 이거는 정말 가까이 붙여서 한 0.1에서 0.2cm 정도 스완을 그려봤는데 선명하지만 디테일이 좀 떨어지죠. 뭔가 결도 뭉쳐있고. 그리고 이건 2cm 정도 높이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뭔가 디테일이 살아서 중간에 크레마가 껴있고 하는 것 같은데 선명도가 정말 떨어지죠. 그리고 1cm 기법을 잘 지킨, 높이를 잘 지킨 스완입니다. 막 결심도 바뀌고 선명하고 디테일도 정말 살아나죠. 네,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띄워드린 이 사진을 캡처를 하셔서 옆에 두시고 스완을 한 마리 그리세요. 그리고 옆에 다 비교해 보시면서 아, 가운데 게 1cm 기법을 잘 지킨 스완인데 아, 내게 조금 높아서 이렇게 얇게 그림이 뜨는구나 하시면 아, 내가 너무 높았다 라고 하시면 되고 아, 내가 너무 결이 뭉쳐 결이 하나하나 심이 안 박혀서 살지 않는다 하시면 너무 가까이 붙이셔서 핸들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만 아셔서 높이 1cm만 지켜주시면 선명하게 디테일이 살아있는 스완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카운팅 메트로놈 연습. 메트로놈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 음악 할 때 피아노나 기타 할 때 똑똑똑똑 그런 기계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소리 잘 듣고 잘 보세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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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네. 이렇게 롤링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80으로 그려봤고요. 이제 제일 기본 로제타 100.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정말 기본 로제타 100으로 그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빠르게. 이거 그릴 때는 정신을 놔야 돼요, 그냥. 정신을 놓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까 하나가 W라고 했었죠? 요렇게.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80, 100, 120,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로제타 많이들 그려서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아, 저거는 80비트로 그렸네. 이건 100비트로 그렸네. 이런 식으로 좀 통일이 돼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트레칭 기법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드로잉에 적합하는 기술인데, 우유가 아닌 우유 거품으로만 이루어진 스트레칭 기법입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준비해 왔는데요. 우유는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서 마지막에 높이 들면 끊기죠. 이런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높이도 1cm죠. 자, 정말 1cm의 기법을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 성질로 이용해서 피처 앞면이 아닌 옆면으로 옆으로 가주면 정말 세밀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가수스의 날개와 목깃 그리고 몸통은 똑같이 그리고 드로잉만 잘 봐주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1cm 기법을 지키지 않고 크레마와 피처 아포가 바짝 붙어서 스트레칭 기법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두껍게 지금 거품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까 같이 선명해 보이지만 디테일이 정말 떨어져요. 다 그림의 완성본도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귀여워요. 귀여운데 말인가? 뭐지? 당나귀인가?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cm 높이도 지키고 스트레칭 기법으로 이용한 드로잉을 한 번 더 보실게요. 날개와 목깃 하고 몸통은 똑같이 그려줬어요. 자, 여기서 1cm 높이와 스트레칭 기법 들어갑니다. 높이도 잘 봐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들려있죠, 앞코가. 그래서 작은 눈, 아까 눈이 없었는데 그렇게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해 주시면 작은 페가수스의 눈도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말 같지 않나요?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비교 사진입니다. 네, 이쪽 보시면 제대로 스트레칭 기법을 사용한 거고 여기는 좀 두껍죠. 이런 식으로 이 기법만 지켜주시면 어떤 그림이든 드로잉으로 섬세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넘버링을 알려드릴 건데, 넘버링이라는 건 말 종류도 정말 많잖아요. 뚱뚱한 말도 있을 거고 날개가 더 길고 짧은 말도 있을 거고,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가 W라고 했어요. 하나, 둘. 그래서 1cm 높이를 잘 지켜주고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해서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큰 날개의 말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영상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넘버링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넘버링 해보셨나요? 자, 1cm 높이를 지킨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해서 또 드로잉을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촘촘히 나 있는 날개를 또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쪽에는 날개가 촘촘하게 넘버링을 4, 4, 2로 했었고, 여기는 큰 날개를 보여주게 2, 2. 하나가 W라고 했잖아요. 2니까 하나, 둘, W, W. 2로 사용해서 큰 날개를 표현해봤고, 큰 날개지만 더 촘촘히 표현하고 싶다. 그럼 넘버링 4.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나는 그러면 요번에 2, 5, 2 해볼래. 뭐 6, 5, 1 해볼래. 이런 식으로 하시면 100마리가 넘는 페가수스의 형태를 그리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 페가수스나 어떤 동물이나 뼈가 있어요. 뼈대를 저는 로제타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양 같은 경우는 털이 있잖아요. 그 털을 또 로제타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월드 대회에서 제가 만점으로 우승한 우리 사냥을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커피 나무고 이쪽이 사냥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털이 복슬복슬한 양은 아니고, 근데 이게 또 뼈대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렇게 로제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목에도 우리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제타로 표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다리도 뼈가 있긴 하지만 다리까지 로제타로 해버리면 이제 약간 뚱뚱한 사냥이 만들어져서 이제 드로잉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까 1cm 높이로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한 드로잉으로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 해서 앞배부터 얼굴까지 해서 페가수스처럼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사냥의 시그니처 뿔 이렇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밀크 드랍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피처를 높게 들어서 우유 거품을 떨어뜨리는 기법이에요. 그걸로 꼬리를 만들어줍니다. 플러스 같이 섞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로제타를 해주고 아래 또 풀이 있잖아요. 그거를 또 로제타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줘요. 왜냐? 커피 열매를 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커피 열매를 하려고 막 로제타를 막 그렸던 그 지저분한 디자인보다는 훨씬 깔끔하고 스토리가 있죠. 여기다가 애칭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달까지 또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스토리가 정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커피나무 체리 열매를 먹으러 가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이렇게 디자인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칭은 또 어떻게 하냐? 제 디자인 중에 산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뼈대가 아닌 털도 로제타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로제타 하나, 둘, 셋, 넷. 털을 표현해줬어요. 자, 그리고 모자. 여기도 털이 있네요. 아까 여기까지 올려주고 이렇게 털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모자를 드로잉으로 빼줘요. 그리고 우유 거품만으로 모자 끝을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로제타랑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섬세해서. 그래서 하얗게 따줘요. 하얀 거품을 따줍니다. 이렇게 우유 거품을 스푼으로 떠서 해주고 또 수염이 있잖아요. 산타에. 그거를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코를 그리고 이렇게 산타 수염 이렇게 그리고 눈썹 눈 그리고 눈주름 눈이 좀 조그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짜주시면 됩니다. 백블러싱 한 것과 안 한 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백블러싱을 하지 않은 크레마입니다. 가스가 정말 많아요.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안 뜨거나 떠도 찌그러집니다. 맥스로 켜주고 커피가 떨어지자마자 끌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촉촉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많이 꺼져가지고 이게 훨씬 촉촉한 커피고 백브러싱을 이용해서 풀로 켰다가 커피가 떨어지자마자 꺼줍니다. 넷, 다섯 그리고 다시 켜주는 거죠. 그럼 가스가 다 빠진 촉촉한 크레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선까지 해줍니다. 자, 1cm 높이로 스트레칭 기법을 이용해서 뒷다리 그리고 앞다리 얼굴 그리고 뿔까지 연결해주고요. 밀크 드랍으로 꼬리
체리 열매까지. 네, 이렇게 제 시그니처 사냥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예쁘죠? 테이크아웃 컵에 좀 잘 그리는 방법.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테이크아웃 컵은 넓고 낮은 것도 있지만 보통 엄청 높잖아요. 그러면 우유가 거의 안 떠요. 안 뜬다고 보시면 되고, 롤링이라는 기법밖에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롤링이란 크게 옆으로 흔들어주는 거를 롤링이라고 하는데, 우유가 출렁출렁 되잖아요. 그런 기법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빠른 시간 안에 그려야 되고, 또 작잖아요, 모양이. 많은 그림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솔직히 하트만 제대로 그리셔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테이크아웃에는. 영상을 먼저 보시면 이게 깊은 잔이거든요. 여기서 옆으로 출렁출렁 롤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저희가 아까 메트로놈 했었잖아요. 거기서 80 정도 힘을 빼시고 넓게 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얇은 결은 안 되는 건가요? 네, 얇은 결을 치게 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유량이 분명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 당연히 빨려 들어가겠죠. 가뜩이나 높은데. 그래서 라떼아트가 잘 되는 잔은 낮고 넓은 잔. 요게 정말 베스트예요. 오늘 배우신 로라의 그 노하우 1cm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1cm가 모든 것에 적합하게 들어가요. 스팀도 1cm만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노즐 넣어서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1cm만 이동해 주셔서 하시면 되고, 그림을 그릴 때도 크레마와 피처 앞코가 1cm 지켜주시면 되고, 스트레칭 기법으로 드로잉 할 때도 1cm만 지켜주시면 되고, 1cm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